저기 암살팀들이 내려올 수가 있다. 이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정은 없애버렸지. 기무사 없애버렸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뭡니까? 청와대 그 외곽 경호를 기관 단총을 들고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팀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암살할 수도 있다 하는데 누가 암살범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에 전부 다 그 북한 지령받고 활동하던 그 종북 주사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언 놈이 밥에다 약 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계속 휴가 나가고 청와대 밖으로 나가고 해외로 나가고 어느 정보기관에 계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불안해서 청와대에서 못 있기 때문에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휴가도 가고 뭐 하여튼 그렇다가 거의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 매체에서 지금 좌파들 뭐 이런 데서 깊숙한 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기 총선 전략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 이후 박사모가 야당 파괴 공작을 하는 뭐 그러한 방법을 지금 쓰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좌파들 깊숙한데 다 이 고정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망을 구축을 해놓은 거 플러스 그리고 저희도 좌파들의 이 사상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좌파들이 만든 영화나 그런 서적들 정말 토할 것 같은데 악으로 깡으로 다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저걸 알아야지 저걸 알아야지 우리가 또 심리전을 할 수가 있고 대남 심리전, 대북 심리전 방송, 대중국 심리전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보는데 정말 토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보지 마십시오. 저희처럼 이 사상적으로 무장이 잘 된 사람들도 그거 보면 토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거 보시면은 한 방에 넘어간다. 자, 그런데 왜 박사모를 이용하는가 하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2008년 4월 7일 날 박사모가 이재호, 이방호 전 여학은 반드시 퇴출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 정강용 회장 아닙니까? 박사모.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뭐 뉴스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아주 자기 사리 사욕에 눈이 멀어서 한나라당을 저렇게 엉망진처럼 만든 사람들을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을 망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런 정치인은 퇴출돼서 마땅합니다. 퇴출 반드시 돼야 합니다. 하고 이재호, 이방호, 전여호 완전 쌍욕에 막말을 했네. 자, 뭐 박영준 의원, 정두원 의원까지 대상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4월이면 전여호에는 낙선시킬 수 있다고 하셨죠? 하니까 정광용 회장이 네 이랬어요. 자, 그 격전지로 바뀐 2008년 4월 1일자 기사 보니까 격전지로 바뀐 사천 이방호 강기가 격차 줄어. 자, 박사모 이방호 사무총장 낙선운동 선언 변수됐다. 민주노동당 총력 유세가 됐다. 2월 말에는 20% 이상 격차를 보였지만 지금에는 5% 안팎으로 좁혀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2월 24일 여론조사에 이방호가 47.8%, 강기갑이 14.7%, 무려 33.3% 격차가 있었는데 지금 박사모가 그 이방호 떨어뜨리겠다고 하면서 강기갑의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7월 29일 여론조사는 격차가 대폭 줄어 이 후보는 35.7%, 강 후보는 30.5%, 그냥 한 5% 차이로 그냥 줄었다는 거죠. 그 박사모가 이 강기갑을 당선시키는데 엄청난 활약을 했다. 박사모 이방호 되면 나라가 결단, 강기갑은 농민이익 대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쭉 보니까 강기갑 후보 한 사람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 박사모 정강용 회장이 한 거예요. 그 박사모 정강용 회장 및 회원 50명은 2일 사천시청까지 가가지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했네. 자, 강기갑 후보 한 사람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농민 출신으로 농어민의 이익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방호가 당선되면 한나라당 결단나고 나라가 결단될 것이다. 그리고 이 총장에게 24시간 안에 후보직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5만 박사모 전 회원이 나서서 사천 지역의 연고를 찾아 전화를 하고 인터넷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박사모 회원들이 사천 지역을 집중 방문하는 등 이방호에 대한 진실 알리기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자, 그리고 정의아 의원이 당의 선거 유세 요청을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서도 몸은 한나라당에 있는데 바깥에서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음해하는 세력과 암묵적으로 동조한다는 것은 당을 돕는 형국이 당선을 그러니까 이 적의 당선을 돕는 형국이다 하고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중에 이게 통합진보당으로 바뀐다. 근데 이 지금 같은
비슷한 시점에 박사모고 지원 나선 강기갑이 누구냐 하고 언론에서도 야 강기갑 지원하면 안 된다. 그 사람 문제 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박사모 쪽에도 하고 언론에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기갑을 당선시켰다. 자 볼까요? 지금 쭉 보면은 이 강 의원은 강기갑 의원은 국회 진출 이후 원내에서 쌀 수입 반대를 주장하는 한편 원외에서 전국 농민 회 총연맹과 전농이 누구예요? 이거 공산주의 사회주의 단체라고 뭐 알려진 거 아닙니까? 통일농협실현이라는 이름의 김정일 정권 지원에 주력해왔다. 이 여러 가지 이런 뭐 군자산의 약속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북한하고 연계가 됐다는 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강기갑 의원은 2005년 7월 14일 여야 의원 23명과 함께 소위 미국, 일본 등 강대국의 대북 인권 문제 제기가 북한에 대한 강권적 외교 압력 행사라고 비난하며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2008년 4월 3일 기사 작성이 돼. 그 강기갑이 문제가 있다. 간첩 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도 하고 이 사람은 종북이야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박사모 정강용 회장뿐만 아니라 박사모가 이방호 한나라당 의원 떨어뜨리고 강기갑을 했는데 강기갑이 이게 지금 국회 파괴하고 이 공중부양하고 이래가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이정희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 찍고 있고 그런데 이 통진당이 주도가 돼가지고 민주당을 끌고 다니면서 뭘 했다? 박근혜 불법 당선 박근혜 하야 이런 운동을 하고 이석기 석방하라 이런 운동을 하고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놓자. 이거 박근혜 대통령 촛불 집회 당시에 이 해산된 그 통진당의 세력들이 만든 그런 이 청년들 이런 앞세워가지고 만든 조직이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이 촛불 집회를 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결과적으로 그 박근혜 그 당시의 의원이 이 뭡니까 박사모를 동원해 가지고 강기갑을 밀어줬는데 이 묵시적으로 수락을 했죠. 묵시적으로 수락하니까는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만해 하고 이야기했으면은 그만했을 건데 박사모를 내세워 가지고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그 강기갑을 밀어주고 통합진보당의 그런 종북 세력들이 최소 한 석 이상 이 국회에 들어오는데 길을 터준 게 박사모고 그 뒤에 박근혜가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통진당 세력들한테 민족의 반역자 해가지고 이 단두대에 올라가고 박근혜를 처형하라 이런 데모가 나오고 이런 모욕과 수모를 당했다. 이 자승자박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자 박근혜 퇴진 최순실 구도 이 다 이 통진당 애들이 뒤에서 한 거 아닙니까? 해산된 통진당 애들. 자 또 보니까 MB 퇴진 촛불 들겠다는 박사모 정체 해가지고 쭉 보니까 대구에서 올라온 박사모 경남본부장 한나라당을 향해 꼴통이다 이래 이야기했고 박사모 정강용 회장은 친박계가 당선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의 표를 빼먹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라도 당선시킬 것이다. 우리는 사천에서 친이계 이방호를 떨어뜨리고 강기갑 대표를 당선시킨 전략이 있다. 정강용 친이계에 대한 적극적 낙선운동, 이재호, 이군현, 전효옥, 정두원, 정태근 등 기존 5적 외에 김무성 의원까지 포함한 6적의 낙선운동을 펼쳐갈 것. 이대로 계속 가면 이명박 정권 퇴진 촛불 집회라는 게 이 지금 박사모도 했네. 이명박 정권 퇴진 촛불 집회. 그리고 이 보면 나중에 이 광우병 촛불 집회도 참가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박사모론 단체는 그 실체가 모호하지만 박근혜 의원의 팬클럽인 것은 분명하다. 이 단체는 강기갑 당선 운동 외에도 2008년 7월 2일 내일 2일 오후 6시를 기하여 대한민국 박사모는 국민의 일원으로 각종 촛불 문화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광우병 난동에 동참했었다. 친박계가 당선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후보라도 당선시킬 것이라거나 이대로 계속 가면 이명박 정권 퇴진 촛불 집회도 열겠다는 발언은 이들의 정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의원이 지난 2년간 행적을 돌이켜보면 더 이상 대한민국 보수 우파와 동일시하기 어려워 보인다. 작용화된 세상을 따라가는 포퓰리즘 정치인의 전형이다. 박사모가 괴벽스러운 팬클럽이 아니라 박 의원의 거울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2012년 박근혜 집권을 상상할 때 드는 두려움과 절망감은 지나친 기우일까? 이런 김성국 정치평론가 이런 분들이 수없이 경고를 했고 박사모 정강용 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친하게 사진도 찍고 있고 이 사람이 이 정강용인데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어제
헌재 탄핵 판결은 영모임의 반란이었다. 뭐 이랬는데 태극기 목에 두르고 태극기 들고 하는데 태극기 들었다고 모두 친대한민국 세력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태극기 집회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태극기 집회 지도부가 모두 친대한민국 세력이 아닐 수가 있다. 북한하고 지령받고 중국 지령받고 민주당 지령받고 그쪽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 지도부일 가능성도 있다. 왜? 태극기 집회가 어느 순간 지금 다 4분 5일 짜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문재인 정권 하야하라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대국민 홍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 석방 무효 박근혜 탄핵 무효 박근혜 석방 2년 넘게 그 구호만 하니까 사람들 떠나가 버린 거고 이 언론에서는 좌파 언론에서는 야 봐라 저긴 박사모다 해가지고 박사모로 낙인 찍어버리고 보도 안 하고 국민이 아니고 박사모야 하고 낙인 찍어버리고 태극기 집회 지도자들은 박근혜 석방 계속 그것만 외치고 국민들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가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태극기 집회에 대해가지고 전혀 위협적이라고 느끼지가 않고 있는데 자기들하고 짬짬이 하는 팀들이니까 그런데 거기 나가는 국민들은 속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고려대 서울대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 버리고 청년들이 그 20, 30대 청년들이 반일 종족주의를 10만 권 이상 사버리고 하니까 거기서 지금 뒤집어지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 때문에 이게 정권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게 태극기 집회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님도 박사모 세력과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좋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자유시장경제 체제 수호, 한미동맹 수호 우리는 이런 구호를 외쳐야 되는 거지 대한민국은 이 세계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거지 박근혜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황교안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정치인 뭐 그 사람의 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 체제, 한미동맹 이 세 가지의 그 대한민국의 축이 이 대한민국을 이 시스템 세계의 시스템이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끌고 가는 거고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 체제, 한미동맹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인권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따서 만드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인권이 나온 거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시장경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거짓말 하지 말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 체제가 나온 거예요. 사유재산이 나오고 상업이 발달하는 거고 한미동맹은 뭐예요? 야, 이 나라는 하나님들이 사는 나라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나라다. 미국이 구해줘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국의 그 기독교 세력들을 끌고 와가지고 만든 게 조선의 해방이 된 거고 그렇게 만든 게 대한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178만 명이 미군이 6.25가 터지자마자 그냥 남한에 들어온 거고 670억 달러를 쏟아부어가지고 대한민국 구원한 거예요. 남침내교, 북장로교 이런 데서 구호물자 보내가지고 우리 옥수수 가루, 분유가루 먹고 자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그런 이 기독교적인 이런 신의 언약, 이런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세계는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구호로 외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눈여겨보고 좀 그럴 필요가 있다. 통합진보당 강기가 미룬 사람이 또 조원진 의원하고 이렇게 또 같이 당 활동도 하고 있네. 근데 조원진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는 새누리당 달서병 당직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임을 위한 침묵 이런 거 불렀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같이 불렀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애국가 재창처럼 이렇게 재창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것도 했고 그리고 동포청 참정권 제가 맡겠습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사업했고 하니까는 중국 전문가란 거는 인정하겠는데 중국 동포청 확대하게 타야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조원진 의원이 탄핵 힘들다 4월 30일 대통령 퇴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하는데 자기는 실질적으로 퇴진하라고 이런 거를 민주당하고 여기 보시면은 민주당하고 협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하는 사람들 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칼 꽂고 다니고 그래 한 거예요, 국민 여러분. 자, 그리고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 이런데 조원진, 김무성, 유승민 이런 의원들이 들어갔는데 들어갈 수 있지. 주변국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하니까 정치인들 갈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주변국가 행사에 초청받아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시진핑 국정을 말하다 한국어판 출판 기념 포럼이 2015년에 10월 20일 날 있었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의 말과 글을 묶은 시진핑 국정 운영을 말하다 한국어판 출판 기념 특별 포럼이 서울시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렸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터전,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 황정후이 중국 외문 출판 발행국 부국장,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이세기 한중 친선협회 회장 을 비롯한 한중 양국 정부 관계자, 언론인, 학자, 기업인 등이 참석했는데 희한하게 조원진 의원만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죠. 새누리당에 다른 의원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조원진만 초청했냐고.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날 열병식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게 9월 7일이고 이게 2015년 10월 21일이고 거의 한 달 사이에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친중화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슬람 끌고 들어와가지고 할랄 제품 한다고 이슬람 끌고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주변에 전부 이상한 놈들이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상하게 끌려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박근혜 정권이 있을 때 오바마 정권이었기 때문에 오바마가 친중이었고 친북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거짓말인지를 새빨간 거짓말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2월 28일 날 박근혜 당시 부총재입니다. 한나라당을 탈당을 해요. 이해창 대세론을 비판하고 저기 당이 내가 민주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비민주적이야 하고 욕을 하고 탈당을 해. 그리고 5월 11일에서 5월 14일까지 박근혜 그 당시는 정치인 박근혜죠. 박근혜 의원이 방북을 해요. 김정일 특별기가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김대중 정권의 배려하에 남한에 와가지고 박근혜 의원을 태워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그리고 2002년 5월 17일 갔다 와가지고 북한 갔다 와 3일 만에 한국미래연합을 창당대회를 합니다. 대선 후보 내겠다 하고 대선 후보가 박근혜가 선출된다. 자, 탈당을 했다. 비민주적이라고 탈당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대통령 후보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선 부총재 할 때 초선인가 그 국회의원 한 번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정치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버지의 그런 뜻도 있고 하니까는 뭘 해줬어요? 부총재를 해줬는데 이해창 대세론 거기 불만 품고 나가자 자기가 당을 차려가지고 만들었는데 뭔가 모멘텀이 없으니까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한나라당의 부총재 할 때도 북한에서 초청장에 보냈는데 그때는 가지 말아야 했다. 왜냐면 이용당한다고.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족쇄가 풀리니까는 북한 가가지고 뭔가 이슈 김정일이라고 사진 찍고 김대중 노무현이가 했듯이 사진 찍고 뭔가 이슈 해가지고 이슈 파이팅 해가지고 자기가 창당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린 거예요. 자,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 탈당선은 이래 있죠. 집단 지도체제 도입 등 당내 민주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자신의 소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당에 머물 명분이 없다면서 탈당 이유를 밝혔다. 특히 총재 1인 지배의 정당체제가 바뀌지 않는 정당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비민주적이다. 이런 요구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의 정치인이 박근혜예요. 탈당하면서 당에 칼 꽂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유승민이 보고 배신의 아이콘, 배신의 정치 한다고 하는데 배신의 정치, 이 정치인 1호가 박근혜라고. 우리 정확하게 이게 19년 전이니까 17년 전 기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역사를 정확하게 왜곡하지 말고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2002년 박근혜 김정일 4시간 밀담 전모 김정일 약속 지키러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왔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기사가 2016년에 나오니까 대통령이라는데 박근혜 의원이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00년 북한이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였던 박근혜 의원에게 초청장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북한은 노동당 창건 행사를 앞두고 청와대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등 30곳과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 등 35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당시는 2000년 6월 15일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 직후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하지만 흐지부지 되었다. 당시 한나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변의 반대가 있었다.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을 몸담고 있으면서 금강산 관광 등 일제 방북 활동에 관심을 끊고 지냈다. 그런데 탈당을 하고서 북한 갔다 온 거야. 백화원 초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박정희의 2세, 김일성의 2세가 만났다. 이런 뭔가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하지만 2년 후인 2005년 5월 11일 당시 박근혜 의원은 결국 3박 4일간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 미국의 민족화해협의회가 남북협력 사업을 펼쳐온 유럽 한국재단 이사진을 초청함에 따라 해당 재단 이사 자격으로 방북하게 된다. 박근혜 의원은 당시 방문을 앞두고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이 돼 남북 간의 평화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의반과 힘을 합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북한 김일성 주석 그 2세 간 만남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의원은 고려항공 이용해 북한에 입국 예정이었으나 북측에서 전용기를 제공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방북 시 묵었던 백화원 초대에서 같은 방 그 방에 숙박을 했다. 박근혜 의원을 여사로 호칭했고 7.4 남북 공동 성명을 강조했다. 7.4 남북 성명 공동 성명이 뭡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밑에서 땅굴 파고 뒤통친 거 아닙니까? 그거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김대중 공작에 놀아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2002년 대선 앞두고 김대중, 김정일은 박근혜 의원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탈당한 박근혜 의원을 활용하여 평화 무드를 조성하여 2002년 대선에 활용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이 당선된 거예요. 노무현 집권 초기에 서해 해상평화공원 연구, NLL 포기, 남북 공동 어뢰수역, 예성강, 한강, 셔틀 우람선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가 됐고 박원순 한강 수중보 철거, 박근혜 정부 한강 철거, 박근혜 정부 때는 박원순 시장이 한강 수중보 철거하겠다고 계속했는데 반대 부딪혀가 못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강 철책선을 철거를 했다. 누가 백성주 의원이 그때 국방부 차관인가 할 때 주도로 그래 했어요.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대중, 김정일이가 뭔가 이게 평화무드 해가지고 또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이 보수에서 반대하니까 보수의 정치인 박근혜를 내세워가지고 야 보수도 찬성했네. 그래가지고 이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를 방패막이 세워가지고 뒤에서 빨갱이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02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 우리 레드 데블스를 해가지고 붉은 악마를 해가지고 그 전에 한국에서는 붉은색이라는 거는 공산주의를 뜻하기 때문에 붉은색을 좀 금기시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붉은 레드 데빌스 붉은 악마를 해가지고 온 천지가 붉은색이 돼버리고 여기가 기독교 국가인데 악마 사탄 숭배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중에 정청래가 이런 사진 들고 야 이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일이하고 박근혜하고 무슨 이야기 했냐, 야 이거 우리 한번 공개하자 이런 이야기 하니까는 박근혜 정부가 절절절 맨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박근혜 한반도기 자 이 당시에 또 남북 적십자 회담 이런 거 축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박근혜 박근혜 의원이 가서 약속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는 김대중 쪽에서는 야 보수 쪽에서 가가지고 그런 걸 받아왔으니까 우리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명분 쌓게 해가지고 쓱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한반도기 이 정몽준 전 의원 그 당시에 대한축구협회 그 회장이죠. 이분의 자서전에 따르면 박근혜가 한반도기 들기로 약속했는데 왜 태극기 들었냐. 그리고 붉은 악마 구호가 대한민국이 나오니까 대한민국 하니까 아니 왜 통일조국 외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하고 정몽중 당시 대한축구협회장에 화를 냈다는 내용이 그 자서전에 있다. 박근혜 자서전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가능한 한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약속 지키려고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니까 2002년 방북 후 판문점으로 귀국하는 박근혜 당시 미래연합 대표를 마중 나온 정윤회 당시 비서실장이 YTN 캡처인데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가 갔다 와가지고 남북 문제 화해 무드 이런 거를 한 게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권한테 계승이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 끝나자마자 노무현 정권 때 2007년 10월 달에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데 김장수 국방장관하고 김일철 인민무력부장하고 서명을 해요. 근데 거기 보면 NLL 무력화 남북 공동 어로수역 뭐 서해해상평화공원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NLL을 무력화하는 내용들이 나왔다. 그런데 나중에 이명박이 딱 되자마자 북한에서 야 이대로 지키세요 하니까 뭐야 싶어가지고 해수부를 없애버린다. 그 당시 주무부처가 해수부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국토해양부 밑으로 해수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해수부를 부활시킨 게 또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 해수부 산하에 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그런 서해해상평화공원 연구 1, 2, 3, 4 하고 또 외전 해가지고 2002년부터 2007년, 8년까지 4개를 2007년까지 4개를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김장수 씨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앉혔고 나중에 주중대사로 보냈고 그리고 해양수산개발원의 국장으로 있었던 윤진숙을 갖다가 부산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해양수산부 장관에 앉혔는데 해양수산 관련자들도 윤진숙이 누군지 몰랐는데 뜬금없이 낙하산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해수부 장관이 됐으면 부산에 먼저 가야 되는데 부산이 제1 해양수도고 해양도시고 하니까 부산시장을 찾아간 게 아니고 목포시장을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한 거예요. 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진 거 아닙니까? 그랬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당을 나갔어요. 당을 나갔는데 1988년 재보궐 원내 입성 1998년에 재보궐로 입성했으니까 2002년이면 초선 아닙니까? 초선이 부총재를 한나라당에 부총재를 했다는 건 엄청나게 특혜를 준 거예요. 근데 그 특혜도 야 내가 대통령 해야 되는데 이 비민주적이야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갔는데 2002년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앞두고 탈당을 했다.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다. 5월 17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10,000명의 당원과 창당대회를 했다. 그리고 그런데 대선 6개월 앞두고 창당을 했는데 박근혜 따라 나간 동행한 현역 의원이 빵명이었다. 그런데 미래연합은 광역단체장이 빵명이었고 기초단체장이 빵명이었고 대구와 경북에서 비례대표 광역은 한 명씩 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수표를 분열시키는 역할만 했지 득된 게 없는 거예요. 혼자 나가 창당했는데. 그러니까 그 대선을 앞두고 2002년 대선을 앞두고 2002년 11월 19일 당대당 통합 형식으로 한나라당에 복당을 했다. 이해창 대세론에 당을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하고 탈당한 사람이 북한 다녀와서 북한 다녀오자마자 창당을 했고 지방선거 참패 후에 다시 복당을 했다. 이 말이 안 되죠. 비민주적이라고 나갔으면 정계 은퇴를 해야지 왜 다시 기어 들어옵니까? 왜 다시 당비 받고 세비 받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자체가 뭐 기회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이고 뭡니까? 대한민국 배신하고 배신의 정치인인데 뭔 개소리 하는 거야. 북한의 정치 공작에 이용된 정치인 박근혜예요. 불쌍한 사람이라. 자기 권력욕 때문에. 그래가지고 김정일 위원장 약속을 지킬 것이다. 느낌 받았다. 이런 이야기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남한 정치에 대해 해방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멍청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과 만남 일정을 전해들은 뒤 가슴이 뛰긴 했어도 그렇게 긴장되진 않았다. 아니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그래 노력을 했고 수백만의 우리 동족을 학살한 원흉을 갖다가 이렇게 가슴이 뛴다고요? 김정일 장군 약속 대부분 지킨다. 이산가족 상봉, 상설 면회소, 육군 포로, 생사 확인 문제, 남북 축구 대회 등 이런 거를 가서 약속을 해오니까 김대중 정권이 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이 했고 평화무드가 생기니까 반공 보수 이회창 이 한나라당 이게 무너져 버리고 그 표가 어디로 간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오나 싶어가지고 노무현이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1등 공신이 박근혜예요.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라고. 자, 그러니까 좌파들이 박근혜 국가안보법 위반이다. 야, 박근혜도 구속시키라 이러면서 지금 공격을 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손혜원이가 또 뭐라고 해요? 야, 김정일 장관께서 날 특별하게 대우를 하는구나. 2002년 5월 박근혜 의원 방북 당시 김정일 장군이 전용기를 제공했구나. 아, 그렇구나. 김정일 전용기 타고 둘이 엄청 각별했구나.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협박하는 거를 트위터로 막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편지를 써보내는데 김정일이한테 북한 폐연료봉 인출 완료 발표 2달 뒤 김정일 편지가 나타났다. 근데 김정일 편지에 보니까 위원장님께 주체 91년 2002년을 주체 91년이라 표현했고
남북이 아니고 여기는 북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을 편지를 써보냈다. 그러니까 2007년에 누구야 송민석 회고록 관련해가지고 2007년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주장에 여기 민주당의 우상호가 저기 우상호 원내대표죠. 더불어민주당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린 박근혜 대통령 김정일 면담록으로 싸우게 돼 있다. 이게 바람직한가? 박근혜하고 김정일하고 면담한가? 4시간 동안 면담한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알고 있어? 우리는 알고 있다. 깎아? 그 이야기 하니까는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박근혜도 구속시켜야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김정일 그러고 김정일 편지가 터졌는데 이거 2016년 12월 19일날 터졌다. 이게 뭡니까? 개성공단 폐지하고 뭡니까? 북한 저기 통일 대박 이야기하고 특수부대 김정일 참수 특수부대 만든다 이러고 그러고 대북 확성기 하고 하니까 퍼뜨린 거 아닙니까? 이거를 누가 썼다? 그 당시에 경향신문이 단독 특종 보도했어요. 그럼 경향신문 좌파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북한에서 받아가지고 터뜨리고 한 거지. 그래 된 겁니다. 그래 된 거.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이제 당 대표가 되자마자 당 색깔을 갖다가 빨간색으로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레드 데빌스 빨간색으로 바꾸듯이 붉은 악마. 그리고 대한민국의 빨간색이 완전히 이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 빨간색도 좋은 색이구나 우리 편 색깔이구나 하고 이 의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경계심이 무너져 버린 거라고. 그리고 그전에는 신한국당, 한나라당 해가지고 국가의 정체성이 당명에 들어가 있었는데 뜬금없이 새누리가 새로운 신, 누리천지, 신천지 특정 종교단체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을 당명으로 써버렸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통합이란 이름으로 좌익 세력들을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그 당시 새누리당에 당직자로 앉히고 그리고 과거에 운동권 했던 애들을 앉히고 행정관을 집어넣고 비서관을 집어넣고 정치인으로 집어넣고 김장수 씨 같은 친노 세력을 갖다가 국가안보실장에 앉히고 또 중국 대사로 보내고 그 친노 세력들 따라서 북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백성주 국방위원이었는데 친노 세력 50인 안에 들 정도로 친노 세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박근혜 이름 달고 보수의 정치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이제 좌익 정당이 돼버린 거고, 맥을 못 추고 있는 거고, 여당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느 순간 맥이 풀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가 대통령 당선되면 중국 제일 먼저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홍준표도 재외동포청 설립하겠다. 한국에 세금도 안 내고, 한국의 현안 문제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준다고요? 중국의 식민지화 초래하는 거예요. 재외동포 선거 참여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 홍준표가 우다웨이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소국에 제재하는 건 서운한 일이다. 사드로 제재하겠다고 하니까 우다웨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나라 같은 소국에 제재하는 건 서운한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자세 외교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동포권 참정권 제가 맡겠다. 조 당선자는 동포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현재의 동포 재단으로는 역부족하다면서 동포청을 업그레이드하고 참정권 문제도 18대 중국 동포의 참정권 문제. 그러면 중국 조선족들이 와가지고 선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하고 그거를 박근혜 정권에서 한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런데 지금 친박이라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야! 저 탄핵 세력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합칠 수 있냐. 그래가지고 뭉치고 다니면서 야당 제1야당을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알박기하고 그 후보가 내면 거기 가가지고 알박기 해가지고 보수표 분산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어딥니까 창원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금 제1야당이 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막 호도시키고 엉뚱한 데 끌고 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야당을 파괴하고 그런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번 선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박근혜 하는 정당, 박근혜 하는 정치인들 나오기 시작하면 국민 여러분 가짜 선지자니까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가짜 선지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살아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은 뭡니까?
사형당하지 안 그렇겠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국론 분열시키는 작전을 할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욕을 들어먹을 각오를 하면서도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환기를 시켜야겠다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 체제 한미 동맹 이거 세계 외에 다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요 다 사기꾼들이다. 그러니까는 믿지 마십시오.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뭐 제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우리 부모님들 피눈물 흘려가지고 저한테 물려준 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고, 저는 이 대한민국을 또 더 크게 불려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책무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총 맞을 짓, 칼 맞을 짓, 박근혜 지지자들한테 돌팔매 맞을 짓 하면서 목숨 걸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간에 그리고 하여튼 데이터를 봐야 된다. 데이터를 안 보면 사기당하기 쉽다. 사람 말만 들으면은. 사기꾼은 너한테 사기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항상 그 친한 척 와가지고 아이고 도와드릴게 해놓고 뒤에 뒤통치고 사기치기 때문에 친한 척 우리 편이다 하는 그 사람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책을 선전하는데요. 이 책은 좀 대한 독립을 빛낸 헐버트와 초기 기독 선교사, 이 책은 꼭 좀 보십시오. 이 조선 중기 이후부터 이 그 가톨릭이 들어왔는데 이 서학이 막 발전했어요. 그런데 조선의 왕실이 막 실학이 발전하고 저 천주교에서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이 들어오고 뭐 천문학도 들어오고 수학도 들어오고 하니까 제사를 안 진다는 명분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조선 말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 조선이 왜 그렇게 망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헐버트 선교사하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이 한 4,300명 이상이 와가지고 여기다 학교도 세우고 월화수목 금토일 7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그런 것도 만들고 지금 학기제도 만들고 한글도 보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 중기 이후부터 말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임진왜란이 그 로마 예수회가 활발해 되니까 일본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 한국 가서 조선 가서 싸우라고 일본의 그 예수회를 갖다가 로마 예수회를 한국으로 보내버린 그게 임진왜란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꼭 보시고, 반일 종족주의는 그 조선 말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책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10만 구 이상 팔렸다.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는 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건국을 했다. 조선 말기부터. 그 건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 세 권은 꼭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한국이 북한의 남침을 막아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피눈물나게 무기 개발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 비하인드 스토리가 들어있고 핵무기 개발도 들어있고, 그리고 194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군의 변천사가 사진으로 한 70장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4권을 쫙 보면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지금 로마 가톨릭이 천주교가 그때는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가지고 우상숭배 못하겠다 해가 다 죽었는데 지금은 다 제사 지내잖아요. 어떻게 변질됐는지 그 천주교가 가톨릭이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시면요.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셔야지 이제 지금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한국을 통일시키고 키워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이야기한 것들을 또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사시면 되고, 그리고 사랑의 선물이 송파, 메가박스 송파에서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많이 보시고, 서울에는 관이 많은데 점점 이 보는 관객 수가 줄어들어서 조금 그렇다고 하니까요. 사랑의 선물 CGV 아트하우스 검색하셔가지고 좀 많이 가서 보시고, 송파 메가박스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런 방송 하려면은 여러분 17번 후원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17번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